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좋다, 쉽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왔죠? 근데 앞에 늘 뭐가 붙어 있었어요? 그냥 하오라고 하면 되는데 很好. 그리고 어렵다도 很难, 바쁜 것도 很忙 이렇게 헌을 넣어서 얘기하고 그걸 또 해석에는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됐을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이 중국의 체면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중국어 잘하시네요 해도 되지만 중국인들은 체면을, 말하는 사람의 체면, 그 듣는 사람의 체면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어 당신 정말 잘하시네요 되지만 你的汉语好라고 하지 않고 你的汉语很好, 你的汉语真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게 체면과 관련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로 체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건 중국인들의 체면 문화고요. 한 번쯤은 중국인들의 체면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체면 하는데 그 체면을 중시하는 이 문화는 도대체 언제부터일까요? 자, 체면 문화를 얘기하려면 예전에 우리가 명한 문화를 얘기할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었죠? 거슬러 춘추 전국시대까지 가서 우리 공자님 만나봤잖아요. 이번에는 또다시 춘추 전국시대로 타임캡슐 타고 가서요. 맹자님 한번 만나볼 거예요. 맹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삼강, 그 다음에 오륜. 그 삼강 오륜의 오륜을 아시나요? 삼강 오륜. 뭐뭐 있었죠? 부자, 유친,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뭐 있어야 돼요? 유의, 뭔가 의가 있어야 되고 붕우, 친구 사이에는 붕우, 유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는 유별 있어야 되고 각별함, 특별함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유, 유서, 맞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부자 유친부터.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체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우리가 어릴 땐 아빠랑 친해요. 왜냐하면 항상 아빠한테 아빠 힘내세요. 더 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빠의 어깨를 으쓱으쓱 체면을 세워주기 때문에 아빠와의 친이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아빠는 모를 거야.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가 소홀해져요. 체면이 사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모든 사이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른을 체면을 세워주고 공경하는 걸 보여줘야 어른도 우리에게 더 멋진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바로 맹자가 얘기했던 그 유교 사상. 뭔가 어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그 유교 사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체면을 이해하려면 그 춘추 전국시대의 삼강오륜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이 전해 내려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에게는 그 체면 문화가 뼛속 깊이 남아있고요. 잘 생각해보면 유교 사상을 함께 그 시기를 보내왔던 한국인들도 체면 문화가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남아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체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손해를 입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조금 오래 한 편인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겪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금전적인 피해가 되게 컸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신입사원이 본부장님의 지시를 조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메일을 잘못 쓴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본부장님은 그 신입사원에게 당신들의 요구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번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신입사원분이 무리한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없을 무자에 예의 예자를 써서 우리, 예의가 없는, 즉 다시 옮기면 무례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 메일을 받고 나서 앞뒤의 내용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 두 글자에 딱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거 빈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왜 우리가 사과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좀 트집을 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과할 시기를 놓쳤고 결국은 굉장히 가격이 높은 프로젝트였는데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물어봤더니 이 글자가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당신한테 You how rude, 굉장히 rude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거니까 체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은 거래를 같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준 실수가 체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좀 되게 너무나 손실이 크게 교훈이 되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겪었던 예고, 또 한 가지 예는 일본에 있는 도요타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도요타에서 한번 중국인들에게 이제 SUV 차를 출시를 하면서 그 SUV 차 마케팅을 했는데요. 그 마케팅을 할 때 중국을 상징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린, 지린, 우리는 하치라고도 얘기하고 상징적인 동물인데 식당 앞에 가면 그 서 있는 약간 호랑이 같기도 하고 우리 해태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중국을 상징하는 상상 속의 신성한 동물인데 도요타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해태가 도요타 차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하는 마케팅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인들이 쓴 그 마케팅 문구에는 우리 차가 너무 좋아서 중국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마케팅을 했는데요. 중국인들이 딱 보고 나서 아니 우리의 해태가, 우리의 지린, 우리의 기린이 어떻게 일본 차에게 경례를 할 수가 있지?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차를 보이콧하고 결국 사과까지 받아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즉 체면 문화를 이해해야 사업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는 걸 학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체면이라는 건 중국어로 얘기한 단어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체면은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面子. 面, 글자 다시 예쁘게 써볼게요. 面子. 미에는 얼굴 면자예요. 우리도 얼굴 팔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자기의 체면이 자기의 얼굴, 자기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얼굴이 체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은 미엔즈라고 하고요. 체면과 관련해서 중국어로 관련된 표현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중국어 표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체면이 안 선다 라고 하려면 체면이 없다. 우리로 치면 면목이 없다 라고 해서 没有面子라는 표현이 있고요. 没有面子. 진짜 이건 면이 안 선다 라는 표현을 쓸 때 没有面子. 그 또 한 가지는 야 친구야 나 체면 좀 세워줘 라고 얘기할 때 给我面子라고 표현해요. 给我面子. 给我는요 나중에 우리 10강 공부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给我面子. 나에게 체면을 좀 줘.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마지막 한 문장은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도 하실 수 있어요. 받아 써볼까요? 中国人爱面子. 써볼게요. 中国人爱面子.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 사랑해. 중국인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표현을 사랑할 애자를 딱 써서 中国人爱面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만큼 중국인들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엔즈를 이해해서 앞으로 중국인과 소통할 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今天也辛苦了.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下次见. 再见.